자, 박스 얘기는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참수 얘기는 일단은 한번 들어봐봐. 보통 최고차의 개수를 줘. 다항식에서, 다함수에서. 이건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함수식을 찾아달란 말이 대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 한번 봐봐. F'5를 물어봤어. H'. H 또 뭐야? H 안에 F 있다 없다? F 있다. 그럼 이거 식 만들어서 완성하지 않으면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식을 찾아와야 돼요. 연결고리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fx를 찾을 때는 두 가지 버전 있지? 최고차 계수 1이니까 1x제곱 더하기 알파벳이 a 같은 게 써있나? 써있네. px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내림차순에서 pq를 찾거나 아니면 x, 1x에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인수정리된 상태로 알파, 베타를 찾아서 fx를 찾거나 둘 중 하나 택일이에요 보통. 근데 또 이차함수라는 녀석은 얘는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배웠던 녀석이에요. 뭔 얘기야?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볼록한 점 무슨 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까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듯이 이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무슨 점? 꼭지점. 꼭지점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용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꼭지점을 가지고서 이참수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참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꼭지점을 가지고 이참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1에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이런 형태. pq 여기 쓰긴 했는데 아무튼 꼭지점이 p, q인 거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참수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그래서 세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게 우리한테 적절한 표현일지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fx를 가지고 장난질을 좀 심하게 쳐놨습니다. 이 자식이. 봐봐. 아까 봤던 t도 있고요. 절대값도 있어요. 얘들아, 절대값은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좀 긴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맞아. 절대값이 있으면 쫄지 마시고요. 절대값을 없애서 정돈하셔야 돼요. 그럼 그 없애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에를 뭘로 만들어주는 이 전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의 x값을 찾아. 그게 실제로 0이죠. 그걸 가지고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단 정도의 f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f의 지금 현재 절대값 x 플러스 t라고 나와있잖아. 요거 요 절대값 때문에 범위를 나누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 안에를 0으로 만들어준 순간이 실제로 0이잖아. 0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등호는 어느 한쪽에든 넣으시면 돼요. 그럼 저 이제 노란색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얘는 f에 자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굳이 필요해 안 필요해 얘들아? 필요 없죠. 그럼 식 어떻게 써요? x 플러스 t 쓰시면 되고 자 0보다 작을 때 x를 사용했어. 절대가 사용하는 대신에 뭘 붙여서 나오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절대값이 없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기 좀 편해요. 상대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fx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었지. 아직 식도 모르고 그래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보셔야죠. 얘와의 관계는 명확하죠. 자 요거의 그래프가 있다면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요 그래프가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니? 설정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t가 들어갔잖아. 우리 이거 뭐라 불러?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하잖아. 평이동 시킨 거야? 왼쪽 오른쪽 얼마인지 몰라. t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마이너스 t만큼 이동한 거야. 좌우로. 됐어?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절대값만 없앴더니 이런 효과가 있네. 어떤 효과? 얘네들의 관계도 또 나와. 얘 그렸어. 얘를 평이동해서.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랑 얘랑의 관계.
뭐의 부호가 바뀌겠니? x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네. 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이건 뭐에 대한 이동이야? y축에 대한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 fx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그 녀석을 마티만큼 평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걸 다 종합하면 이 노란색 f의 절대값 x 플러스 t 그래프가 된다 이런 거야. 어려워. 쉽다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억하고 반복해도. 알겠지? 보통 x의 절대값 주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잖아. 일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추측해야 돼. 어떤 추측? 난 fx 정보가 거의 없어. 근데 우리한테 유일하게 fx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 f 없는데요. 자, 이제 문제 읽어봐야지. f 여기 있다.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서 a라는 순간에서 무슨 값이더라? 극값. 여러분들 극값 조심해. 극값은 미분이랑 관련을 짓지 않습니다. 뭔 얘기야? 요렇게 부드러워도 요렇게 뾰족해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지? 여기서 뭘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미분이랑 연결짓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지점을 찾았어. 그게 A라는 순간이고 그거의 개수를 이번엔 또 GT래. 그러니까 앞에 17번의 GT와 18번의 GT의 성격은 달라. 하지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풀기에 되게 껄끄러운 문제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의 개수를 자,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GT라고 한다. 어쨌든요,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개수, 누구의? 극값의 개수. 그럼 이거는 그래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 안 그리고는 극값이라는 게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치?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누구의? 저 f의 절대값 x 플러스 t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한 바닥 정도는 이제 그래프 계속 시도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시도해볼게요. 자, 우리가 f의 절대값 x 플러스 t 그래프를 그리려면 fx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거를 평이동시키고 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느 쪽에서만 그릴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얘를 그릴 것이고 그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그거를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린다. 자, 모든 게 지금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씩 끼워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마지막에 y축 대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y축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릴지 아직 잘 몰라서 저도 일단 여러 개 좀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참수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 형태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나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줬어. 아볼이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참수만이 가진 특징이 뭐라고? 꼭지점이 있어. 대칭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대칭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버전을 세 가지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자, 대칭축 제가 여기서 P라고 지금 설정해 놨거든. 나는 지금 그래프를 위해서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P라는 부분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 그래서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 P라고 하는 요 지점, 요게 요렇게 X는 P, 요렇게 X는 P. 지금 P가 0인 거야. 지금은 P가 양수인 거고 P가 0보다 큰 경우 P가 0인 경우 요 세 번째는 P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X는 P.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저 하얀색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 그치? 자, 근데 이제 뭐라고요? 여기서도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뭔 T만큼? 마T만큼 평이동해야 돼. 됐어요? 자, 근데 마T가 문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대칭축을 평이동할 거야. 그럼 얘들아 x는 p라는 요 대칭축을 마티만큼 평이동시키면 요 하얀색 그래프는 대칭축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p 빼기 t인 거지. 대칭축이 p 빼기 t로 바뀌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 대칭축 p 빼기 t가 오른쪽 양수 쪽에 있는지 다시 0이 됐는지 음수가 됐는지 알 길이 있어 없어? 알 길이 없어요. 다 케이스 나누셔야 돼. 자, 오늘은 제대로 다 듣고 내일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 설명을 다시 듣게 되면은 조금 더 귀에 잘 박힐 수 있게끔 이걸 잘 눈에 다 익혀놓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또 나눠보시면은 이 하나만 해줄게. 하나만. 요거를 가지고 여전히 자, 이제 위치는 다 안 쓸게요. 여기 이제 y축이 얘들아. 그리고 요 x는 p에서 마티만큼 평이동한 요 대칭축을 위치를 제가 여전히 여기다 잡을게요. 요게 x는 p-t. 평이동했지만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표현한 거야. 왜 자꾸 y축이랑 걸고 넘어지느냐? 마지막에 y축 대칭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y축에 대한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됐어? 그럼 지금 나는 현재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하얀색 그래프가 평이동 됐어 얘들아. 그럼 이때는 여전히 대칭축은 요렇게 요렇게 이번엔 요렇게 바뀌겠지. 자 그럼 눈 떠야지 질문. 이제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어떻게 그려야 돼? 이 노란색이 지금 요거야. 이게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요 그래프의 어디 부분만 그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자, 이건 책갈 전원다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하얀색 그래프를 평행한 대칭축이 p-t인 그래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이 그래프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인 거야. 어떻게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렇게. 이게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노란색 그래프의 일부야.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다시 한번 무슨 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요 하얀색 그래프를 요 하얀색이 요 녀석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자, 눈으로 잘 봐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요렇게 그려지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냥 얘 자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죠. 됐어? 근데 이제 얘는 두 번째 거인 이 하얀색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만 허용하라고? 0보다 작은 쪽에서만 허용하래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요 그래프를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허용하세요. 요렇게. 요 그래프를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허락하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0보다 작은 쪽에서만 허용하세요. 요렇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노란색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니? 여러분들 얘도 세 가지 버전 나오겠죠. 어떻게? 보라색 p 빼기 t가 오른쪽에 있을 때 다시 y축이 됐을 때 다시 왼쪽에 있을 때 얘도 다시 오른쪽으로 갔을 때 y축이 됐을 때 여전히 왼쪽에 머무를 때 그래봤자 그래프는 다 요 폼이에요. 노란색 세 가지 버전. 버전은 세 가지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눈앞에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 표현되는 케이스는 두 타입밖에 없지. 자 보세요. 요 그래프 봐봐. 극값 몇 개 나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값은 미분과 관련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극값이야. 여기 그래프에서 극값 몇 개 나와? 노란색 그래프에서. 세 개 보이죠? 이건 좌우 대칭이어야 되고 Y축에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부드럽게 꼭 지점에서 하나. 여기는 뾰족하게 Y축에서 하나. 그럼 극값이 3개냐 하나냐? 누가? 극값의 개수를 GT라 한다며. 이 GT는 개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3개 아니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GT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GT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GT도 함수잖아. 함수면 그래프를 또 GT만의 그래프를 또 찾아주셔야 돼. 찾아갈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자 제가 이제 보라색 선을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자 보라색 여기 있어. 이 경우든 차이가 없음을 너희한테 설명할 거야. 어쨌든 최초에 있었던 꼭지점의 x좌표의 대칭축에서 t만큼 평이동 시켰어. 그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 자, 이 상태일 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지? 여기에 그래프는 어디만 활용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그리겠지? 그 다음 이거를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서 그려진 이 그래프는 어디만 활용한다? 0보다 작은 쪽에서만 활용한다. 그럼 결국엔 그래프는 요 형태야. 그치? 또 여전히 p 빼기 t가 y축에 있어. 그럼 그때는 그냥 원래 이참수지? 이 이참수의 어떤 쪽? 0보다 오른쪽 여기만 활용한다. 얘를 또 대칭이동 시켜도 자기 본연 자체지? 그럼 그래프에 어디를 활용한다? 왼쪽을 활용한다. 그럼 다시 그냥 이 그래프에 또 얘는 끝까지 또 하나겠지. 또 여기서 p 빼기 t가 왼쪽에 있어. 그럼 요 그래프를 또 그려. 어디만 활용한다고? 이번에는 0보다 큰 쪽. 또 얘를 대칭이동 시켜. 요 그래프에서 또 어디만 활용한다고? 0보다 작은 쪽. 그럼 또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y축보다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첫 시도에서는 필요했으나 궁극적으로 이 노란색 최종 그래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를 두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야. 됐어?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p 빼기 t라는 보라색 선이지? 얘가 오른쪽에 있느냐 y축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가 큰 차이인 거야. 이 그래프의 구분 지점, 그것 또한 관찰이야. 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뭐 보자마자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지 않으면 몰라 이거더라. 그래 보면 돼. 그치? 자, 우리는 수능 보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양론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에 앉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내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고. 아예 근거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문제의 틀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평에 이동한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알겠지? 보라색 핵심이야. 자, 그럼 이제는 그래서 p 빼기 t가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범위를 우리가 이제 GT를 그릴 거잖아. 아이고, GT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GT를 표현해 드릴게요. 자, GT는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p 빼기 t. p 빼기 t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이 p는 내가 설정한 거야. p는 원래 함수의 대칭축을 표현하는 거 얘들아. 자, p 빼기 t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치? 큰 쪽에 있을 때, 그때 요 그래프의 극값은 몇 개 나왔어? 야,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노란색 그래프의 극값은 몇 개 나왔어? 3개. 3개요. 끝. 됐어요? 그 다음에 p 빼기 t가 0일 때, 요거지 요거. 이때 극값 몇 개 나왔어? 하나. 얘들아, p 빼기 t가 0보다 작을 때 극값 몇 개 나왔어? 뾰족하게 하나. 됐지? 하나. 그러니까 미분이 안 돼도 하나, 미분이 돼도 하나야.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로 합치셔도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지점을 정리해서 써드릴게. GT는 범위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T라고 하는 녀석이 P보다 작을 때, 얘는 T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보다? P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요때가 3개, 요때가 하나야. 머릿속으로 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리러 갈게요. 저기 밑에다가. 자, 필기순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이 GT 그래프 그리러 가자. 얘가 T축이야.
자, 그럼 요 함수값은 경에 t를 연결해서 p를 연결해서 달라지지. p는 뭐였어? 원래 이참수가 갖고 있는 꼭지점의 x좌표였어. 자, p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은요. 하지만 p는 어쨌든 요 정도 있겠지. p는 p. 자, 어떻게 하래? t가 p보다 작은 쪽 왼쪽이 되겠지. 그때는 함수값이 3이야. 자, 3 찍으러 가자. 3 이렇게 찍어. 됐어요?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거나 클 때는 함수값이 1이야. 그럼 어떻게 찍어? 1 찍어. 요 얘기야 지금. 이게 GT 그래프. 자, 그럼 이제 빨간색 밑주신 거 보이지? 요게 성립해야 된대. 2가 갑자기 나왔잖아.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얼마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얼마인데 그 값이 다르대. 그럼 2가 여기 있으면 돼?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 어때요?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도 어때? 같죠? 좌극과 우극이 다른 지점 어디밖에 없어? P밖에 없네. 따라서 P는 얼마인 거야? P가 있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거야. 1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내신 보듯이 경우 이 문제를 풀고 기억해서 가야 될 부분인 거니까 이런 요소 포인트 지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fx의 함수값이 아니라 식의 어디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 x좌표를 줬으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가 fx의 그래프에서 꼭지점 x좌표를 찾은 과정인 거야. 요 P 하나 찾으려고 요 난리부스 친 거거든 지금. 이거 한다고 이거. 자, 그럼 이제 선생님 Q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봐야지. 왜? 이제 박스 보러 갑니다. 이제 박스 봐야 돼. 지금 22분 지났거든요. 22분 만에 이 박스 보러 가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 거거든. 너희들 현장 갔을 때 이게 바로 그냥 표현이 돼야 돼. 자, 선생님 이거 이제 지울게. 영상 올려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다 왔고요. 싹 다 적어볼게요. 이제 P 하나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 다 한 거야 이제. 이거 내가 지워버릴게. P가 2인 거 이제 각인이 돼 있으니까 다 지워놔. 자, 그러면은 HX라는 녀석은 어떻게 태어난 녀석이야? 이 앞에 x 빼기 4까지 곱해서 fx라.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현재 우리가 hx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hx는 x 빼기 4 곱하기 잘가 지금 우리는 여기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q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꼭지점에 x좌표라고 정확하게 찾은 지점이 있으니까 이 식을 아예 버리고 가기 좀 부담스럽잖아. 일단 세팅해놨어. 근데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라 0이 되는 순간. 몇 차 방정식이죠? 이거 몇 차입니까? 아, 왜 그래들 자꾸 3차, 3차. 3차 방정식의 극이 모조리 다 정수래. 니들 눈앞에 정수값 이미 하나 있어. 얼마야 지금? 4 보이잖아. 이미 근 하나. 맨 앞에 4 보이잖아. 그런데 말이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누구? 요 이참수에서 만들어 놓은 fx지.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0이 되는 fx 맞잖아. 요게 근이잖아. 얘도 무슨 수란 소리야 얘들아? 얘도 정수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 개념 하나 잡고 가자. 자,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 거거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필기인지 여기서부터야. 요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지금 찾은 대칭축이 2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x는 2야. 근데 우리가 x축을 그려놓을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여기가 x는 2야. 요렇게 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또 x는 2야. 또 여기가 x축이고. 자, 노란색 그래프 그릴 거야. 간다. 이게 fx일 수 있고요. 요게 fx일 수 있고요. 요게 fx일 수 있어요. 맞지?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지?
여기 위에는 없어.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존재하잖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거를 x절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이랑 같은 거야. 이게 개념이지.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이 모두 다 무슨 수라고 지금 너희한테 알려준 거야? 정수라고 알려준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건 근이 없죠. 그럼 이건 허근인 거지. 냉정히 말해서 이건 허근이야. 그러니까 얘네 정리하면은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거야. 근데 모두 다 정수, 결국엔 실근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그래프야. 됐어요? 이거 무슨 근을 가져야 되나?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지. 중근이라고 말하지. 사실은 중근 얼마를 갖는 거야? 2를 갖는 거야. 자, 이거는 이거 잘 보세요. 2를 기준으로 근이 생겼지.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 요 간격을 얘들아 K라고 할게요. 간격을 K. 요것도 간격이 얼마예요?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그는 2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쌤 왜 알파 베타 안 써요? 문자 덜 쓰고 싶어서. 알파 베타 쓰셔도 돼요. 그냥 문자 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 뿐인 거야. 여기 뭐라 쓸 수 있어 얘들아? x는 2-k. 됐어요? 이게 두근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근이 무슨 근이어야 돼? 정수여야 돼. 질문 하나 하자. 그럼 k는 2분의 1 같은 거 돼요? 루트 3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면 됩니다. 쌤, k가 0이면요? k 0이면 요거 돼요. 중근인 거 그때. 오만이 되니? 자, 그래서 아무튼 요점은 요런 그래프에서 나오는 절편 그게 방정식의 근. 우리는 요 설명은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요로 가야 돼. 자, 요거는 h의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설명하려면은 그래프 필요해. 지금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식이 됐든 간에 그래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래프 그리려면 식이 필요한 게 맞지. 우선으로는. 그러니까 식을 완성해서 오셔야 돼. 어디서? 여기서. 그래프 다 보여주잖아. 자, 제가 이제 식 찾으러 갈게요. 누구? hx 식 찾으러 갑니다. 자, 요 버전일 때 식 한번 만들어 볼게. 요 hx는요,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맞잖아, 중근이는.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 버전일 때 hx는요, x 빼기 4 곱하기 어떻게 돼야 돼? 요게 근이고 요게 근이거든. 그래서 이거 보기 불편해, 쓰기 불편해. 그러면은 알았어, 알파, 베타. 알파 더 작은 걸 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 17번에서 절편을 할 때 그래프 그린 것도 설명했었지. 그래프 한번 그려봐도 되고요. 식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 요런 느낌의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간격을 또 제가 확보 못했네. 요 밑에 간격을. 얘부터 하자. 절편이 3개입니다. 절편이 3개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베타가 4가 되면은 얘랑 같을 수도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은 일단 버전을 나눌게. 힘들지? 요거하고 잠깐 끊을게. 그러면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자, 뭐 한 거냐면요,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4인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4랑 베타랑 같은 경우. 됐어?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또 있긴 한데 형태가 뭐 크게 얘랑 달라질 것 같진 않아서 얘만 그리긴 했는데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아니, 선이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가보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알파, 4, 베타 이런 느낌. 자, 요 밑에 거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밑에 거부터. 자, 7번 보세요. 요 세 개가 다 가능한 hx 그래프요. 여기서
요거 해석 가능한지 뭐 살펴보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저 밑에 밑추친 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래프 형태가 존재할까요? 자, 일단 당장 얘는 그냥 나와 있잖아. 선재현 학생은 고개를 언제 드시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이건 좆된 거네. 왜? 이씨 0이잖아. 0이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 그럼 그나마 얘네들 괜찮네. 얘는 음수야. 그럼 저 앞에 있는 F 프라임, H 프라임은 어디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야, 근데 이게 어딨냐? 어딘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죠. 그치? 그걸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야, 이 어디냐?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치? 확실하지 않으니까 버려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해서 버린 거야. 확실하지 않으면 버리는 게 아니야. 챙겨놔야지. 일단 스킵. 그 다음에 이거 봐. 얘 어떨 것 같아? 얘도 일단 그래프 그리면 요거는 위에다 그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가 2, 여기가 4 걸라? 그치? 그러고 보면 2에서 접하죠? 얘는 요래 돼요. 와, 4에서 이거다. 좋았는데 젠장 2에서 오랬어요? 0 됐어요. 버려, 챙겨. 버려야지. 여기다 버렸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놀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알파 베타는 어떤 수야? 근인데 정수야. 됐어? 정수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너네 정수 나올 때 쫄지 마. 정수는 이런 순간에 뭐 해버리는데? 대입하면서 너봐. 너 보면 돼. 쫄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요 둘 중에 먼저 뭘 시도해 볼까요? 위가 더 편해, 아래가 더 편해? 아래가 좀 더 나을걸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베타가 4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갈 거잖아. 근데 베타와 알파는 또 어떤 구조야? 2에 대해서 대칭 구조야. 그러니까 잘 봐. 베타가 만약에 3이야. 베타 4 안 돼요? 4하면 이거였잖아. 베타 5 요거잖아. 지금 요 경우 말고 요 경우부터 볼 거니까 베타가 3일 때. 그럼 베타가 3이면 알파는 얼마야? 1이 되겠죠. 또 베타가 만약에 2야. 베타가 2야. 베타가 2면 1로 갑니다. 이거 아니래니. 그치? 그럼 베타가 1로 가. 1 못 가요. 베타는 2보다 커요 지금. 맞죠? 그럼 베타는 누구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1밖에 안 돼요. 요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단 알파, 베타, 4 관계 다 나왔고 hx 다 나왔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이 나왔잖아. 완벽하게. 그럼 이제 공미분해가지고 실제로 h'x를 찾은 다음에 2 대입해보고 해서 실제로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방향을 설정했어. 자, 얘도 한번 볼게. 그럼 답이 이걸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알파, 베타 무슨 수라고 다시 한번? 정수 대입해. 4보다 큰 거래. 그러면은 베타에다가 5 넣었어. 그럼 베타가 5야. 그럼 알파는 간격이 3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베타에다가 6 넣었어. 7 넣었어. 다 됩니다. 식은 다 만들어져요. 근데 결국에 요 식을 만들었을 때 또 다시 우리는 미분을 해서 2를 또 대입해 보는 거지. 그쵸? 2를 대입했을 때 얘 부호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로 지금 우리는 정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 두 번째 밑주신 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미분을 해보셔서 2를 넣었을 때 부호가 요 케이스에서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2에서 미분돼서 뭐가 나와야 되지 얘들아?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자, 그러면은 정답은 결국에 어디서 나온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나옵니다. 제 기억이 여기서 나와요. 즉 베타 얼마? 3, 알파 얼마? 1.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해서 요거 계산해 보시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게 확인이 됐다면 hx 완성 다시 미분한 도함수에 5 대입한 함수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앞에 17번 문제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 한번 그냥 요약 정리하자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이차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대칭축 결국엔 대칭축 하나로 문제 풀고 있잖아. 대칭축의 위치 평이동에서의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형태의 GT를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수에 대한 조건은 정수 나오면 이것도 쫄지 마라. 대입해가면서 케바케를 취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너희가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게 오히려 시험장에 갔을 때 쫄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치? 식이 막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가시라고 판단이 하는 것이. 자, 이거 계산 마무리만 안 해드렸어. 시간상 너희한테 일단 맡길 테니까 키도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지점 있으면 질문 추가로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멈출게.